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인조네일 중에서 네일 팁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시험에는 이번에 네일 팁 위드 랩에 대해서 나왔죠. 근데 아마도 필기 시험에는요, 팁에 대한 것들이 출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팁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팁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팁은요, 정형화된 틀이 되어 있는 인조네일입니다. 다른 것들은 저희가 대체적으로 다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인조네일이라고 보시면 이 팁은요,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을 손톱에다 부착만 하면 되게끔 나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 네일이 짧거나 또는 너무 안 이쁘게 넓거나 이런 사람들을 수정해서 손톱을 예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사용하는 제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 인조네일의 재질은요, 3가지 주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플라스틱, 나일론, 아세테이트가 주 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인조네일 제거할 때도 이 성분을 알고 있어야 제거할 때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로 플라스틱 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표 아세톤으로 제거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분들을 알고 계시면 제거할 때도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네일팁 시술로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말고도요, 이 팁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네일팁 시술로는요, 팁 위에다가 랩을 붙여서 팁위드 랩핑이라는 것을 시술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크릴릭 제품 위에도 사용을 할 수 있어서 팁 위드 아크릴릭이라는 이런 인조네일을 시술할 수 있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젤네일에도 팁을 붙여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제품과 같이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팁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팁은요, 몇 가지나 있을까요? 자, 저도 잘 모를 정도로 많습니다. 예전에는 뭐 팁이 몇 가지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뭐 한 10대까지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계속 해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칼라 팁도 처음에는 뭐 비비드 칼라 위주의 아니면 파스텔 톤 위주의 몇 가지 칼라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야광부터 시작해서 또는 뭐 크리스탈 팁부터 그리고 펄이 들어가 있는 칼라, 뭐 일반 그 팁까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아마 100여 가지 컬러가 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컬러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모든 제품들을 다 두고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팁의 특성을 알고 계신다면 그에 맞는 팁만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팁은요, 일반적으로 10가지의 그 크기로 되어 있는데요. 요즘은 조금 더 세분화돼서 14가지 그 크기로 분류돼서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톱 사이즈에 맞게끔 골라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대체적으로 0호에서 9호 또는 1호에서 10호 또는 1호에서 14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일팁 뒷면이나 앞면에 번호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서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팁은 종류에 따라서 모양과 커브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팁들이 저희가 그 햅팁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은요. 먼저 풀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아트할 때 많이 사용되는 팁인데요. 손톱 전체를 덮으면서 풀커버 팁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일반적으로 살롱에서 사용하는 팁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손톱 전체에다 부착시키는 그런 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평소에 살롱에서 아트를 해놓는 이런 팁으로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샵에서 많이 사용하는 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햅팁이에요. 그래서 그 풀팁이나 햅팁은 아마 사이즈에서 조금 조정이 될 텐데요. 이 반팁이라고 하죠. 햅팁은 자, 손톱의 끝부분에 붙여서 적당한 길이로 잘라내서 손톱의 길이를 연장하는 팁입니다. 자, 이 팁에는 레귤러 팁과 스퀘어 팁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레귤러 팁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이 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외에 클리어 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또 저희가 크리스탈 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팁의 색이 투명하고 풀 팁, 밤 팁, 롱커브 팁이 있는데
주로 여기에서 사용하는 반팁은 젤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젤은 일반적으로 크리스탈, 그러니까 투명해야 투과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젤에는 이 클리어 팁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디자인 팁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디자인 팁은 컬러 팁이나 각종 아트 팁으로 풀팁과 반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트를 잘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예 이 팁 자체에 디자인이 되어서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팁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아트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디자인 팁보다는 컬러 팁을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자, 다음은 롱커브 팁입니다. 이 롱커브 팁은 일반적인 팁보다는 아무래도 길이가 길고요. 그리고 커브가 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각종 대회나 또는 작품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외에도 또 슈퍼 롱커브 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 아트나 작품을 제출할 때 또는 쇼용으로 사용될 때는요, 이 롱커브 팁도 짧아요. 보통 롱커브 팁이 5cm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는데 그 5cm도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적게 보이기 때문에 이 슈퍼롱 팁은 이 롱커브 팁의 길이가 2배에서 2배 반 정도 되는 길이를 갖고 있고요. 어떤 이 팁들은 커브가 심하지 않아서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아트 작품이나 쇼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지 못한 것들이 많을 텐데 뭐 물결무늬 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위에 그 웨일 부분에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웨딩 팁으로도 사용을 하시고 굉장히 다양한 팁들이 출시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으로만 팁 부착 방법을 배우셨는데요. 자, 이거를 그림으로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손톱의 모양을 제가 한번 그려놨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연 네일의 길이는 짧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0.5에서 1mm 정도로 라운드를 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다 보시면 팁을 부착하실 때요. 손톱의 표면과 팁이 이걸 팁이라고 보시면은요. 저희가 이렇게 45도 각도가 되게끔 45도 각도가 되게끔 해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웨일 부분이 이제 제가 웨일 부분 좀 위에다 많이 그리긴 했어요. 자, 이 웨일 부분이 여기까지 있다고 보면 이 웨일 부분에다가 글루나 이제 젤을 바르고 부착한다라고 그랬죠. 만약에 여기다가 바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 손톱 밑에다가 발라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공기를 밀어내면서 붙여라 라고 그랬죠. 그래야 공기방울이 생기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부분, 여기서부터 붙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밀고 나가면서 붙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를 한 번에 딱 갖다 누르듯이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공기를 함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를 밀어내면서 밑에서부터 천천히 부착시켜 주시면 이 공기가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부착이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밑에 부분을 누르면서 부착을 약 10초 정도 눌러주시면 손톱이 완벽하게 붙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공기방울이 생긴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손톱에다가 그냥 이렇게 붙였어요. 팁을 이렇게 이제 레귤러 팁을 만약에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45도 각도로 공기를 밀어내면서 붙였으면 여기가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죠. 핑크빛 바디가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허옇게 공기방울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떴기 때문에 다시 제거하고 다시 붙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5도 각도로 공기를 밀어내면서 부착시키라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인조네일을 시술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조네일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 번만 얘기를 하고 지나갈게요. 자, 먼저 소독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항상 시술하기 전에 시술자와 그 시술 받는 사람의 손톱에 소독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큐티클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과도한 큐티클 정리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큐티클이 손톱 밑에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것을 제거해주지 않았을 경우에 글루나 아니면 다른 제품과 맞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정도는 제거를 해주시고 지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손톱 모양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손톱 모양은
이제 그 시험에서 원하는 룰대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애칭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애칭을 해주지 않았을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요것은 샌딩 블럭이나 180그릿 이상의 파일로 너무 이렇게 강하지 않은 파일로 자연 손톱 표면의 유분기를 제거해서 부착력을 높여주면서 박테리아의 번식을 억제시켜주기 위해서 시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손톱의 구성 성분인 케라틴이 그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이를 샌딩으로 긁어서 그 어느 정도 긁어주면 유분기가 제거되죠? 그래서 그래야 부착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반드시 손톱에 이렇게 애칭을 해주셔야만 손톱의 손상을 줄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애칭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을 경우에 팁도 그렇지만 다른 인조네일들도 굉장히 빨리 리프팅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술을 해줘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손톱, 발톱 관리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